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나무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2019년도 7월 토익 시험 대비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오늘 제 표정이 좀 박지 않나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지난 6월달 대비 특강을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서 적중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저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적중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먼저 인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특강 문제풀이에서 그대로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부가 포인트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그대로 답으로 나와서 많은 학생분들이 잘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주셨고, 이 두 동사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월 시험 전날에 답으로 나올 어휘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거기 나왔던 어휘 중에 이 동사 두 가지가 그대로 동사와 부사가 그대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문법적인 포인트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어를 그대로 답으로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매월 적중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활용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항상 종로 YBM 오프라인 학원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6문제 준비했고요. 5초씩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고 옆에다가 A, B 적어보신 다음에 채점해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초씩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간단한 문제도 있었는데 또 쉽게 풀린 것 같지만 틀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답은 A, C, B, A, C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맞으신 분? 네,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보시고 7월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형용사 어휘 문제였었고요. 보시면 product offering이라는 명사구가 있고 7문제는 형용사를 고른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봤더니 뭐 자동사는 당연히 답이 안 될 거고요.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encourage도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includes라고 해서 동봉된 이렇게 형용사 기능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자체가 동봉된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명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exclusive로 결정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clusive 어휘 뜻 아시나요? 뭐 음악 방송 같은 데 잘 나오는데 독점적인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전용의 이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제가 고른 이유는 뭐냐면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표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when it comes to 보시고 얘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은근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적어놨는데요. 뭐뭐에 관한 또는 뭐뭐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when it comes to exclusive product offering이니까 독점적인 제품 제공에 관해서라면 오케이? 그리고 the books, 책들은요 might not provide, 제공 안 할 수도 있다. 최고의 샘플을, example, 예시를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휘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exclusive는 답으로 참 잘 나오기 때문에 7월 달에 예상 어휘를 올려드리는데요. 일단 독점적인, 방금 얘기했고요. 그래서 반대말로 inclusive도 꼭 기억을 하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inclusive는 include, 포함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포함하는, 포함된, 포괄적인 이런 뜻이니까 조금은 의상은 반대의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exclusive access면 독점적인 접근권 이런 뜻이고 exclusive right면 독점적인 권한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clusive fare입니다. 포괄적인 요금 이런 뉘앙스고 또 inclusive strategy니까 포괄적인 또는 뭐 되게 넓게 보는 그런 전략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이 좀 중요한 문제예요. 2번을 맞으셨다면 최소 750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신 분들인데 틀리셨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액세스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면서 답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액세스는 토익에서 2, 3개월 한 번씩 답으로 나옵니다.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언급을 드리면 일단 액세스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액세스는 적어놨는데요. 접근권이란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접근하다란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놨지만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뜻만 알고 풀 수 있다면 뭐 어려운 게 아니겠죠. 첫 번째, 명사일 땐 적어놨는데 have access to. have access to 뭐뭐에 접근 권한을 가지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뭐뭐에 접근 권한이니까 이 명사일 때는 to와 함께 짝꿍으로 써요. 그래서 명사일 때는 access to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일 때는 그냥 접근하다로서 바로 목적을 갖고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access to data, 데이터를 접근하다 이렇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사일 땐 to가 붙고 동사일 땐 바로 목적어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방금 불러드렸었는데 have access to라면 have의 목적으로 명사 access가 쓰인 거죠. 근데 access 앞에도 아무것도 안 붙고 access 뒤에도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면 access가 명사일 때 무슨 소리예요? 불가산 명사라는 소리입니다. 불가산 명사. 칼이 좀 좁아서 했는데 access 명사의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어나 s가 안 붙는 불가산 명사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억하시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자, 빈칸 앞을 보시면 주어 있고요. 동사구 나왔고요. 그리고 making 있고 making의 목적어 나와서 문장이 다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어. 하나씩 해볼게. 자, A하고 B 갑니다. A 따로따로 할게요. A 보시면 방금 제가 access는 명사니면 동사라고 했는데 문장 끝났다면서요. 문장 끝났는데 명사가 툭 튀어나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지우셔야 되고. 문장 끝났는데 동사가 툭 튀어나와요? 아니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지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access는 s가 붙었는데 아까 access가 명사일 때는 불가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명사일 수가 없죠. 굳이 보려면 얘는 동사로 보셔야 되는데 동사 수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우셔야 됩니다. 자, 틀리신 분은 답을 D로 하셨을 거예요. 자, ing인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명사 바로 뒤에서 이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언급을 드리면 아까 기억합니다. 자, access가 명사일 때는 to가 붙고 동사일 때는 타동사니까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ing로 바뀌어도 동사의 성질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럼 accessing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accessing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 to 전체가 나왔죠. 목적어 없죠. 그래서 얘도 지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C,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xcessive는 access에 able이 붙은 거니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적어드린 대로 to 또는 by가 붙습니다. 그래서 accessible to가 되면 뭐뭐에 접근 가능한, by면 뭐뭐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C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가 답인 것도 중요하지만 A, B, D를 소구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응용 문제입니다. 자, 짧게 적어놨는데 이거 가지고도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3초 드려볼게요. 3, 2, 1. 정답은? 네, 알겠습니다. 동사 보이시죠? 동사. 그리고 어쨌거나 얘는 전면구니까 묶으면 이 앞에 주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주어를. 하나씩 할게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동사 출신이죠. 아까 access가 동사일 땐 타동사라고 했죠. 그럼 요거로 바뀌어도 얘들의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지금 to가 나왔어. 목적어 없지? 그럼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ccess를 명사로 보고 저 자리에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access가 명사일 때는 가산불가산? 불가산이라고 했죠. s가 붙으면 되는데요. 안 되니까 답 뭐로 그러셔야 돼요? A가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access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틀리신 분들은 아마 제 예상인데 답을 C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C로 할 때 이런 생각하셨을걸요? 앞에 is considering ing가 있는데 ing 뒤에 ing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왠지 투부정사 같아. 그래서 답을 C로 하셨을 겁니다. 맞나요? 자, 답은 B인데 먼저 정리해드리면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뜻 아세요? 제안하다, 추천하다, 고려하다입니다.
소리 해볼게요, 여러분. suggest, recommend, consider. 다시. 자, suggest, recommend, consider. 한 번 더 자, suggest, recommend, consider인데 잘 들어보세요.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은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얘들은 동명사를 가지는 대표적 동사입니다.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정말 강조하는 동사인데 얘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가진다면 동명사를 가져요. suggest ing, recommend ing, consider ing예요. 오케이? 기억하시고 참고로 이건 참고로 기억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바로 뒤에 somebody, 사람 명사 목적어가 있다면 그 뒤에 목적격 보호로는 투부정사를 가집니다. 오케이? 요 포인트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요 두 가지 다시 한번 바로 뒤에 준동사 뭐라고요? 동명사. 바로 뒤에 사람 목적어가 있다면 그 뒤에 뭐라고요?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is considering이에요. 고려하는 중이다. 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봤더니 동사가 목적어 될 수는 없죠. 그죠? 명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빈칸 뒤를 봤더니 더 보이세요? 더 앞에 명사 써요? 그건 아니죠. 얘는 지우셔야 됩니다. 남은 것은 ing하고 투부정사죠. 방금 했습니다. 얘들은 목적으로 뭐예요? 동명사입니다. 답은 얘로 고르셔야 돼요. 용어적으로 정리해주면 ing가 좀 어색하겠지만 얘는 굳이 따지자면 현재 분사로 보셔야 되고요. 왜? 진행 시에 있는 거니까. 얘는 굳이 보자면 동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왜? 목적어 명사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저히 다른 거기 때문에 ing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4번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n입니다. n을 잘 고르셔야 되고 bus는 기본적으로 가산명사고 지금 단수로 쓰였는데 search 같은 경우는 뒤에 가산명사 단수가 나오려면 그 앞에 관사가 필요해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Such a beautiful day. Such a beautiful day. 오케이?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셔야 되고 올썸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4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all, most 또 뭐죠? some 그리고 other입니다. 오케이? 제가 외칠게요 여러분. all, most, some, other. 다시. 자, all, most, some, other. 한 번 다시. 자, all, most, some, other입니다. 기억하시고 얘들의 특징은 뒤에 명사를 꾸밀 때 불가산 명사를 꾸미든지 오케이? 또는 가산 복수 명사를 갖고 와야 됩니다. 가산 복수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빈칸 뒤에 가산 명사 단수라면서요. 오케이? 얘하고 얘는 지우셔야 됩니다. 남은 것은 n이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n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지울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정리해드리면 n은 기본적으로 뒤에 어떤 명사를 갖고 오냐면 n은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가 가능합니다. 아무 명사나 가능해요. 불가산 명사 나와도 되고 가산 단수 나와도 되고 가산 복수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다 나와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해석은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뭐뭐라도라고 하세요. 어떤 뭐뭐라도.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잘 됩니다.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맥락입니다. 오케이? 지금 해석해 볼게요. No more than 20 passengers are permit입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이 허가되어집니다. In any bus. 어떤 버스에라도. 어떤 버스요? Operated by blah blah.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버스에라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추가 포인트는 그래서 얘가 지금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이렇게 되죠. 어떤 뭐뭐라도 안 돼. 어떤 뭐뭐라도 뭐뭐 한다면 어떤 뭐뭐라도 뭐뭐 할 수 있겠니?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부정문이나 any는 부정문이나 조건문이나 의문문에 잘 나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상 그렇다는 기억하셔서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any가 잘 쓰인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잘 고르셨나요? 일단은 제가 빨간색 표시했는데 look forward to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빈칸 뒤에 see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가 2개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보기를 봤더니 접사가 when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시 있는데 두 개의 답은 when이 답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when이 정답인 이유보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시 오답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that은 접속사가 돼서 문장을 이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대절이라고 하는데 그 대절이 완전절이냐 불완전절이냐 아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자, that이 끄는 절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다면 이 대절은 명사를 꾸미는 관계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완전절이 나온다. 불완전. 주어나 목적어나 빠진 불완전이 나옵니다. 근데 대절 바로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없다면 이 대절 자체가 명사절로 쓰이는데요. 명사절 대절은 기본적으로 완전절입니다. 뭐라고요? 완전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관계절, 문법 공부 차치하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대절을 넣고 싶은데 그 바로 명사가 있다. 그럼 그 대절은 불완전해야 된다. 대절 넣고 싶은데 바로 앞에 명사가 없다. 그럼 그 대절은 완전절일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대절 넣고 싶다고. 넣고 싶어. 근데 그 앞에 명사가 있죠. 오케이? 그럼 그 뒤에는 불완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합니다. 그래서 대신 답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답을 when으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when보다 that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니까 오답이 되는 이유를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주시고요. 추가 포인트는 아까 본문에 나왔던 look forward to라는 어휘예요. 기억하시고 look forward to 뭐냐면 look은 보다죠. forward는 부사로 쓰이면 앞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look forward는 앞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얘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전치사 to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돼. 요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6번입니다. 6번은 잘 고르셨나요? 자, 요거는 혹시 토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익스프레스를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interest는 관심, 흥미란 뜻으로 쓰였는데 핸들은 처리하다, 다루다입니다. 조금 어색한 지금 어휘고요. speak는 많이들 모르시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사죠. speak about, speak to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enable은 가능케 하다인데 조금 의미가 어색했었고 express는 동사일 때 뜻이 뭐냐면 감정 따위를 표현하다예요. 표현하다. 묶어서 답으로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express interest in. 자, express interest in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다인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보이세요? 자, 쭉 적어놨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press concern about. 뭐뭐에 관한 걱정을 표현하다. 걱정. express respect for. 뭐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express admiration for. 뭐뭐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다. express fatigue from. 뭐뭐에 대한 피로감을 표현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토익은 답으로 나온 단어는 계속 답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정해져 있거든요.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들은 꼭 입에 붙여두셔야지 답을 빨리빨리 고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복습을 꼼꼼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6월달에 적중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월 이 적중 특강도 아주 많이 답으로 나올 포인트가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리뷰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꼭 밑에 하단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 주시고요. 7월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는 종로 YM 불암조 토익의 권영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